네, 안녕하세요. 시작이 조금 늦었죠, 그죠? 시작을, 여기다가, 어제는, 제가, 이거,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카메라를 다시 켜고 어쩌고 하느라고, 그 숙달이 잘 안 돼가지고, 평소에는 제 얼굴이 동그랗게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거 작업하느라고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제 얼굴은 동그랗게 못 만들고, 그죠? 지금 그대로, 그러니까 아래쪽에, 여러분 하던 화면 왼쪽 아래쪽에 그냥 네모나게 그냥 넣었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고쳐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한번 빼고 나니까 이걸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가 만만치 않네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주가가 의외로, 솔직히 의외입니다, 의외.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되었으니까, 뭐, 제가 생각이 틀린 걸 가지고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의외라고 말하기는 게 어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각형도 좋아요? 예. 그럼 계속 할까요? 사각형으로? 예. 의외라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제 생각과 반대, 좀 그렇게 제 생각대로 안 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뭐, 제 생각에 항상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외라고 말하기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약간 됐든 간에 주가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죠? 어제 우리가 말씀드리기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CPI 발표되는 것이 관건인데, 그동안에 CPI가 시장의 예상치는 6.5%,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가 6.5%니까 좀 낮게 내리라는 걸 시장을 예상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선반영되어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숫자가 좋으면 6.4, 6.3, 6.2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걸로 나타난다면 주가는 좀 오를 거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5를 예상했는데 6.6, 6.7, 6.8 좀 더 인플레이션의 기대보다는 좀 더 높은 걸로 된다면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미국 시장도 떨어지고 우리 시장도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동안에 내내 주장하기로 이제 좀 조정 양상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조정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죠? 그럼 안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좀 밀리지 않겠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20포인트 정도의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주가가 오른 걸 가지고 올랐다고 시비 걸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야 된다고 뭐 시장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야 마치 뭡니까? 하늘에서 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려놓고 저희 감 떨어지듯이, 그죠? 감 떨어지듯이 주가가 좀 조정을 보여라. 그러면 좀 살 텐데. 그 쉽게 조정을 잘 안 보이게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시장 안에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나쁘게 말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뭐 제 생각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가 우리의 일목균형표대로 말한다면 드디어 기준선 넘겨고 구름 안에 들어갔으니까 뭐 올랐습니다만, 결국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그죠? 태양이 비치는 해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조만간 시작되지 않겠냐. 결국은 시간이 문제지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다. 왜 그런데 당장 사면 안 되냐. 구름 안에 있는 데다가 후행스팬은 내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후행스팬 어떻습니까? 오늘도 딱 걸렸죠. 후행스팬 잘 볼까요? 지우고 볼까요? 낙서해 놓은 거 지우고 보면 어떻습니까? 요 후행스팬이 캔들에 딱 걸렸죠. 그죠? 캔들에 딱 걸렸으니까 이 저항을, 캔들의 저항을 받단다면 주가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시간인 거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주가가 옆으로 가더라도 올라가게 구름 밖으로, 기준선, 후행스팬이 캔들을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주가가 옆으로 가더라도 얘는 구름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거죠.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를 두고 하면은, 이틀 사흘쯤 뒤에 오늘 녹화 방송이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이틀 전, 사흘 전 신문이 아니고 뭡니까? 새로운 뉴스, 오늘의 뉴스 신문이 아니고 뭐죠? 구문. 이틀 전, 사흘 전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유튜브 라이브도 안 하고 그다음에 옛날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에 댓글을 잘 보지 않습니다. 잘 보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유튜브 댓글이 어떤 댓글이 올랐다는 것 갖다가 크롬에서는 저한테 알람으로 날라오는데, 종종 가끔 뜨는데, 최근에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뒤늦게 알게 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뭡니까? 조의를 표한다는 댓글을 계속 다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너무 쌓였었어. 그럼 봤거든요. 어제 한번 오래간만에 댓글을 한번 봤습니다. 이만큼 몇백 건이 쌓이는 걸 한번 봤더니, 여기에 종종 어떤 분이 왜 주가가 앞으로 2,000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질 건데 왜 너는 올라간다고 보느냐. 뭐라고 제가 어떤 주장했죠? 2144가 깨지겠나. 2144 절대로 안 깨진다고 보기엔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걸 5의 1, 그죠? 그러니까 5가 5구나. 이걸 5의 3으로 본다면, 이런 스토리를 보려면은 2000도, 1900도 떨어질 게 너무나 비관적이어서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걸 1의 1, 그죠? 이걸 1의 2, 그 다음에 올라가는 1의 3으로 보고 싶다라고 최근 들어 주장했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앞으로 우리는 망하고 경제는 엉망이 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주가는 떨어질 건데 왜 니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느냐. 이렇게 계속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쪽을 보는 사람은 차트를 잘 못 보는 사람이다. 라고 다셨더라고요.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인지 잘 못 보는 사람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항상 제가 내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주식시장에는 절대란 건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말은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라는 이 환상에서 빠져나온다면은, 여기서 빠져나오면은 최소한 여러분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손실은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절대로라는 환상에 빠지면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이놈 회사가 떨어질 리가 없다. 절대로 주가는 떨어질 리가 없다. 과거에 이런 데서 좀 떨어지지만 반등할 거야. 절대로 주가는 떨어질 리가 없어 하다가는 망했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도 없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 이때 주식을 샀다가 왜 샀겠습니까? 옛날 여기서 매수했어요. 왜 샀겠어요? 오르기를 기대하고 샀겠습니까? 근데 떨어져. 틀렸죠.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주가가 떨어질 리가 없어. 오를 거야. 라고 굳센 신념을 가지고 버텼더라 그러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 거다.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 거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계속적인 소위 말이 좋아서 아무 소신 없는 거죠. 그건 소신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소신 없이 옛날에 황희정성처럼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네 말도 옳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네 말도 옳다라고 했듯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자신의 신념보다는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물증,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RSI로 설명한다면 이때 어떻게 됐든 간에 사고, 이때 어떻게 됐든 간에 팔고, 이때 어떻게 됐든 간에 샀다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것이니까 무조건 먹었죠. 그죠? 먹었죠. 이런 식으로 절대란 것보다는 신념보다는
느낌보다는, 감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물증을 보고 가시라는 거죠. 주가가 절대로 2000m로 내려갈 겁니다. 절대로 내려갈 리가 없습니다.가 아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현재 차트를 볼 때, 시장의 분위기로 볼 때 현재 주가는 기준선도 넘겼고 구름 안에 들어갔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거로 보느냐? 올라갈 것 같다고 확신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죠? 100% 풀 베팅을 해야죠. 그죠? 올라갈 거니까 풀로 사야 됩니다만은 이게 걸리잖아요. 우리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물증을 봐야 되는데 후행 스팬이 걸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풀 베팅을 못 하는 거고, 현재는 어떤 매수야? 매수는 매수로 돼 정찰병을 보내는 매수, 지수로 말한다면 정찰병을 보내는 매수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얘가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기를 기다려보자.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옆으로 가더라도 7일 후면은 캔들을 벗어나고, 그죠? 또는 올라가게 되면 하루 만에도 캔들을 벗어날 테니까 길어봤자 7일 이후하게 된다면 뭔가 쇼부가 날 거다. 그러면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실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상희님 질문 일단 보고, 제가 일찍 안 했는데 항상 보겠습니다. 주가는 항상 생각보다 좀 더 하는 것 같다. 바닥인가 싶어서 사면 더 내려가고, 고점인가 싶어 팔고 나면은 더 오르고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바닥이겠지 하고 바닥이라고 매수하니까 더 하락하고, 그죠?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했더니 더 오르더라. 그죠? 더 오르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상현님.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바닥과 고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기 때문이에요. 아, 여기가 바닥이겠지. 그죠? 여기가 바닥일 거야. 샀는데 더 내려가더래. 그죠? 여기가, 아,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밖에 못 먹었는데, 실제로는 이만큼의 뭡니까? 더 추가로 올라가 내렸으니까 환장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래서 내 말씀드리는 게, 바닥인지 아닌지, 느낌이나 감이나 필링이나 이런 거 가지 마라. 제가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느낌이나 감이나 필링 이런 거 가지 마라. 뭐로? 물증을 보고 해라. RSI가 살아가면 사든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기준선. 그죠?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사라면 사든지, 후행스팬 넘어 추가로 더 사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추가로 사고, 도로 팔고, 다시 다 팔고, 다시 사고 하면은 샀다 팔았다 해봤자 터져봤자 조금 터지지만 먹으면은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근데 지나고 나서 우리 기준선 매매한다면 우리가 여기가 고점인데, 여기 고점인데, 아래 기준선은 여기서 매도를 주장하죠. 그죠? 맞습니까? 여기가 바닥인데, 기준선은 여기서 사라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한참 지난 다음에 기준선 사라 그러고, 꼭지에서 한참 내려간 다음에 기준선에 팔라 그러니까 이만큼이 아까운 거야. 이만큼의 바닥에서 올라간 것만큼에서 사게 되니까, 고점에서 내려온 만큼을 떨어지니까 팔기도 아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쯤만 되면은, 아, 여기가 바닥이지 않겠냐, 이쯤이 바닥이지 않겠냐, 이쯤이 바닥이지 않겠냐 라고 미리 예상을 하는 겁니다. 느낌을 가지고, 감을 가지고 단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바닥일 거야. 이게 바닥일 거야. 우리는 바닥 지나고 한참 올라가서 비싸게 사는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그 꼴이 싫으니까 바닥이라고 생각됐을 때 손이 나가서 사고 싶은 거고, 꼭지에서 한참 내려온 다음에 파는 게 싫으니까 꼭지에서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바닥이란 것은 지나가라면 아는 거지, 이때는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여기가 꼭지인지 아닌지, 지나가라면 꼭지인지 알지만 그때는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가 내내 그리는, 아시죠?
물고기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점점 이렇게 얇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물고기 좀 둥둥하게 그럴까요? 응? 물고기 뭡니까? 나 대가리 안 먹어. 나 꼬랑대기 안 먹어. 라고 생각한다면, 몸통만 먹어. 라고 생각한다면, 바닥 지나고 한참 올라올 때 여기서 사고, 꼭지에서 내려와서 기준선 밑에 올라올 때 팔아서 이만큼 먹겠다고, 이게 몸통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 생각한다면, 오히려 바닥과 꼭지에서, 바닥에서 샀다가 더 내려가고, 꼭지인 줄 아까 팔았는데 더 올라가서 미치고 환장한 것보다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그게 물증이고,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럼 또, 기준선을 하려니까, 예? 기준선 매매를 하려니까 좋은데, 너무 늦단 말이야. 여기서 사라 그러고, 여기서 팔라 그래. 너무 늦지 않냐? 너무 늦어. 라고, 오케이. 그럼 이거 기준선 때려치우고, RSI 해, RSI.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하면 된다. 안 그렇습니까? RSI가 사라 그럴 때 사고, RSI가 팔라 그럴 때 팔고, RSI가 사라 그럴 때 사면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바닥에서 짜릿하게 사게 되고 꼭지에서 짜릿하게 팔게 되고 바닥에서 짜릿하게 사게 되는 거니까 기준선보다는 좋다 이거죠. 맞습니까? RSI는. 근데 RSI가 만능이냐? 안 그렇다 이거예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왜 안 그러냐? 안 그러냐? 예를 들어서 RSI가 우리 RSI를 이론대로 하면 30선 밑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때 사라 그러잖아요. 70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RSI가 그래서 RSI를 여기서 사고 팔고 사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잘 보면요. 자, 이때 어찌 됩니까? 이때. 여기서. 이 매도야. 그래서, RSI 매도 합니까? 매도. 70m 내려갔잖아요. 매도. 그렇죠. 매도야. 근데 문제는, 이 매도 신호가 유지되면 다행인데, 계속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해피되면 다시 그 다음날, 그 전날에는 분명히 RSI가 팔아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에는 다시 70선 밑에서 내려왔던 놈이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되사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사야 돼. 그렇죠. 이런 결정적인, 이게 바로 휩소야. sell low, buy high.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전형적인 휩소 아닙니까? RSI가. 그렇잖아요. 우리 RSI도 하던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팔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얘가 사라고 그랬잖아요. 미안하다. 어제 팔라고 신은 건데 실수한 거야. 미안해. 빨리 사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다시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얘가 이때 와서 비로소 다시 팔라 그래요. 그렇죠? RSI로 한다면. 무슨 말이냐? RSI도 만능이 아닌 거야. RSI로는 따로 항상 먹느냐? 아니다 그야. RSI로 한다면 RSI 할지라도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으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그새 사고 팔고 또 사고 또 팔고를 벌써 반복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단타가. 심지어 하루 만에 팔라 그랬다가 그 다음날 사라 그럴 정도로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뀔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이게 결정적으로 RSI가 뭐죠? 안정적입니까?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하다는 게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나 이런 거 못 보겠다. 나 왔다 갔다 하는 거 휩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보겠다. 오케이.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RSI 때리치고 RSI 나 안 볼래. 일단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기준선 매매를 할래. 자, 여기서
기준선에 사라 그러면 샀다가 가만히 있겠다. 대신에 기준선 매매하면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많이 못 먹죠. RSI는 자주 사고 팔고 하는 대신,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 수 있는 대신에 단기적으로 자주 매매해야 되고, 잘못하면 휩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으냐? 안정적인 거 할래? 단기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짜릿짜릿한 거 할래? 어느 거 할래?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느 쪽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향에 따른 거니까. 저희 안정적인 거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면은 자주 거래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K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정보는 재미없어 안 하고, 소위 그 코스닥에 있는 소위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3,000억밖에 안 되는 소형주 사가지고 오르면 장장장장 상한가 치고 내려가면은 정정정정정 하한가 되고 거래 정지 당하고 이런 종목들을 화끈한 맛으로 거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어느 종목이 좋다 하는 것은 성향이 다르니까 어느 방법이 좋다고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어떤 편이냐? RSI도 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목균형표에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후행스팬도 보고 구름 위로 올라간 것까지 보고 거래하는 쪽을 선호하죠. 많이 못 먹더라도 대신에 많이 터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맨날 물고기 그려놓고 나 대가리 안 먹어, 나 꼬랑대기 안 먹어, 그죠? 나 꼬랑대기 안 먹어, 나는 몸통만 먹어, 아니겠습니까? 이걸 내내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해 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제가 추구하는 것은 꼭 바닥에서 사가지고 꼭지에서 팔고 그런 거는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쁘게 본다고요? 아닙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그동안에 내내 위로 본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온갖 댓글들이 아마도 그 양반들은 아마 최근 들어서 요새 일반인들이 소위 곱벌스, 인버스, 아래쪽으로 하향 베팅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하향 베팅을 하게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베팅했다가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주가 올라간다 떠들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너 왜 주가 올라간다고 그러냐? 차트 또 못 보는 놈들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그건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한다면 주식을 살 것이고, 주가가 떨어져서 생각하면 주식을 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유튜브에 대해가지고 댓글 단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바꿀 것도 아니고, 그죠? 제 생각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면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거지, 그러다가 댓글 단다 그래가지고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다가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긴 합니다만은, 여하간 현재로 봐서는 시장은 어떻게 본다고요? 좋게 봅니다.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금리,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올렸죠. 그죠? 오늘 금리 올렸잖아, 오늘 금통위가 금리 인상했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은 호재야, 악재야? 네? 금리를 올렸으면 호재야, 악재야? 악재잖아요. 금리 올렸으니까. 금융 비용도 올라가고, 저거. 주가는요. 악재인데 주가는 올랐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라. 근데 흐름은 상승세인 건 분명한데 후행스팬이 여기에 걸리는 거 봐서는 쉽게 올라가기보다는 오늘도 굳이 말한다면 차트에 위에 꼬리가 달린 거 봤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위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냐. 그죠? 위에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쉽게 올라가기보다고 역시 시간을 끌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시간을 끌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죠? 긍정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떨어졌죠. 그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올랐다 떨어졌다, 종가 기준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시장의 균형을 본다면 구름 안에 있고, 얘는요 후행스팬이 딱 걸리고 있잖아요. 후행스팬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죠? 후행스팬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벅거리는 거야. 이런 모습이 코스피에서도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코스피에서도 후행스팬이 버벅거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가에서도 버벅거릴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버벅거릴 것 같다가 아니고 버벅거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다가 내일이라도 주가가 미친 듯이 또 올라서
후행 스팬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뭐가 되지? 지지가 될 것이니까 오히려 탄탄대로의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지간 거 없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주가가 2756까지 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남들 보기에 폼나 보이지. 와, 저 사람은 말이야. 무슨 근거로 말인지 모르겠는데 2932까지 갈 거다. 심지어 2938.27까지 갈 거다. 좀 둘째 자리까지 딱 이야기하면 떨어지는 것은, 그죠? 떨어지는 것은 1922.87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 남들로 보기에 폼나 보이지. 그런 이야기 할 줄 몰라요. 그런 이야기 맞지도 않고요.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놈들 중에서, 놈이라 죄송합니다만은, 텔레비에 나와서 또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카카오톡에서 그렇게 떠드는 놈들 중에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기준선과 전환선, 구름, 구행스팬, 아니면은 단타 같은 경우에 RSI만 가지고 거래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목표치 몰라도 되고요. 3272까지 갈 거다. 그거 뭐 이야기 안 해도 돼. 그죠? 몰라도 흐름을 보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어느 쪽에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세였다가, 그죠? 상승세로 전환하는 단계가 제가 내내 설명하기로 6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뭐해서 주가가 돌아서고, 그죠? 주가가 올라가고, 두 번째로 전환선이 쫙 올라가죠. 그죠? 세 번째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하면서 전환선이, 그죠?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번째로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서죠. 그죠? 다섯 번째로 뭡니까? 후행스팬이, 그죠? 후행스팬이 26일 전에 캔들을 넘어서죠. 마지막으로 주가가 어디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뭐야? 본격적인 상승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현재 코스피 지수 한번 볼까요? 주가 올라가고 있네. 전환선 돌아서고 있네. 맞습니까?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 할락말락하고 있죠. 그죠? 오늘의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2290.42고요. 오늘의 기준선이, 오늘의 전환선이 2288이니까 전환선이 2288이고 기준선이 2290이니까 차이가 2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가 지금 2포인트 붙을락 말락하죠. 내일 되면은 기준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네. 전환선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네. 그죠? 내일 되면 전환선 저절로 올라가요. 따라서 내일 되면은 이것도 교차가 돼요.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주 월요일. 그죠? 16일 되면 이것도 돼요. 네 번째,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갔네요. 맞습니까? 1, 2, 3, 4단계 거쳤어.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섰나요? 아직 아니야. 주가가 구름을 넘어섰나요?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6가지 단계 중에서 현재 4가지 단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의 초기 단계가 아니고 상승 추세로 넘어서기 위한 그 6가지 단계 중에서 4가지 단계까지 완성됐으니까 확률적으로 봐서 추세가 더욱더 으쌰 해가지고 상승세로 더욱더 확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고점이라 그래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구름 밑에 있을 때 비해가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팔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작전이 바뀌죠. 그죠?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그죠? 후행스팬으로 조만간 넘어설 것이고 구름 위로 올라가겠다면은 우리가 이걸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죠.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 전까지는 구름 밑에 있을 때는, 주가가 구름 밑에 있을 때는 이때는 셀, 온, 랠리 반등할 때마다 팔아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buy on dip. 조정을 보일 때마다 사라. 그죠? 지금은 사는 전략입니다. 대신에 아직까지 후행 스팬이야 못 넘어갔으니까 buy는 buy인데 100% 때리 넣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찰병만 보내면서 물량을 야금야금 사라. 꼭지에서 바닥에서 안 사도 되고, 그죠? 안 사도 되고, 구름을 넘어서면서 상승세가 확 실실될 때, 그때 가서 올인 들어가도 된다. 그죠? 오늘 환율 여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내내 말씀드린 이제 환율을 더 이상 말하기도 지겨울 정도입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환율은 더 이상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야. 더구나 한국은행이 금리까지 올렸으니까 우리나라 들어왔던 돈들이 해외 자금들이 높은 금리를 살아서 미국으로 도망갈 거다. 네버. 우리나라 0.2% 더 줘요. 그죠? 우리나라 금리 더 줘,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왔던 돈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리 만무하고, 따라서 환율이 그것 때문에 급등할 리 만무하고, 그러니 환율은 더 이상 우리 시장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없다. 차트로 보더라도 네가 반등해봤자 위에 구름이 막강하지 않냐. 이 막강한 저항선이 버티고 있는데 환율이 어떻게 이걸 뚫고 가겠냐. 불가능한 이야기다. 불가능하단 말하고 벽에 있죠. 확률이 낮다. 그죠? 달러 인덱스 여전히 하락세. 또 많이 빠졌네요, 어제. 달러 인덱스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샹하이 지수. 이 샹하이입니다, 샹하이 지수. 네?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샹하이 좋잖아. 중국 시장이 중국 경기가 좋으면 우리 경기도 나쁠 리가 없죠. 그죠? 중국 경기가 좋으면. 아무리 중국이 우리나라 비자, 단기 비자 중단하고, 경유 비자 중단하고 떠들어봤자, 그거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 국내적인 저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국민들한테, 아니, 한국에서는 중국 사람들 관광도 못하러 가는데, 중국 정부는 뭐 하느냐? 인터넷에 떠들 것 같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국내를 위해서,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 좋아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중국도 비자 주지 말자 라고 한 거지. 걔들이 뭐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관광 가격을 막으려 하겠습니까?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 안심하고 이제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면 풀면은 걔들도 풀겠죠. 중국은 그것과 관계없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면서 경제가 온기가 이제 시작될 것 같으니까 그게 주가의 샹하이 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잖아요. 샹하이 지수도 샹하이 지수입니다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 잘 가고 있는 것은 샹하이보다도 그죠? 항생입니다. 항생. 잘 나보세요. 항생입니다. 항생. 그냥 홍콩에 그죠? 이게 항생입니다. 항생. 항생. 이거는 샹하이보다 훨씬 더 뚜렷한 상승세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동안에 압박과 서름에서 고난 속에서 암흑 속에서 보냈습니다만은 이제는 끝. 암흑 끝. 지금부터는 행복 시작. 그죠? 홍콩 항생지수 완벽한 상승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당장 홍콩의 주가와 홍콩이란 주가가 홍콩도 이제는 중국과 마찬가지니까 홍콩이란 것도 중국의 경기가 밀접한 관계였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항생 지수가 날아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등달아서 홍콩 덕택에 상하이 지수도 상승세입니다. 우리 시장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비트코인, 빗썸,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름 안에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거다. 비트코인. 또 뭡니까? 이더리움, 구름 안에서 시간이 걸릴 거다. 그죠? 어제 같은 분위기 같으면 계속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만 벌써 주춤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은 좋다고 나쁘다고요. 조정을 보이면은 즐겁다.
조정을 안 보이는 게 괴롭지. 조정을 안 보여가지고, 이게 조정을 보일 때가 됐는데, 왜 안 보이지? 조정 안 하지? 라고 하는 게 괴롭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 걱정할 리가 필요가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계속 여기 걸려 있죠. 그죠? 구름 상단에 계속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후행 스페인이 캔들을 넘었었으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 그죠?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 방향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방향이 떨어질까 말까 이거 문제가 아니고 올라가는 게 분명하고 오늘 가느냐 내일 가느냐 모레 가느냐 시간의 문제다. 하이닉스 마찬가지 얘도 걸려있죠. 그죠? 걸려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후행스피이 나왔으니까 얘도 뭐 결국 이래 되겠죠. 그죠? 구름 상단이 저항을 받고 있으나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올라갈 확률이 아무래도 높지 않겠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좋잖아. 드디어 구름 위로 올라섰고요. 후행 스팬더 캔들 넘어섰죠. 이걸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에 구름 하단에 지지받고 돌았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쁘지 않는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나쁘게 보겠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스닥 지수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후행 스팬 걸려있고 이 걸려있으니까 나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얘도 저항을 받을 테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방향의 문제는 아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좋아 팔아라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건 말이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말씀드렸죠. 그죠? 네이버 카카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팔아라 그랬습니까? 오른다 그랬습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 팔아라 그랬어요? 오른다 그랬어요? 이거 보고 제가 팔라고 합니까? 그전까지는 이럴 때는 네이버 카카오 우리 어떻게 봤죠? 폼으로 봤죠. 관심도 없었어요. 이런데 네이버 카카오는 관심도 없었어. 바닥 우리 몰라. 그런 거 안 사. 이때도 별로 관심 없었어. 뭐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라. 근데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지 않냐. 이때. 기억하시죠?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는 걸 반대하지 않겠지만 가지고 있는 걸 팔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이거 넘어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실제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네. 몇 달 걸렸나요? 한 달, 두 달 이상 걸렸네. 그럼 이런 데 사가지고 애끌 필요 없이 구름 위로 고개 낼 때 이때 느지막하게 느긋하게 매서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죠. 맞습니다. 이상현님 말씀하셨죠. 이때 우리 쳐다보지도 말라 한 거래요. 이제는 쳐다볼 수 있죠. 이제는 봐라. 이제는 쳐다봄. 지금은 쳐다봄. 옛날에는 보지도 마라.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이때는 쳐다보지도 마라. 갖고 있는 거 저겠노? 갖고 있어 봐라. 시간 걸리지 않겠냐? 그죠? 이때. 지금은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쳐다봐라. 그는 보지 마라. 지금 봐라. 그죠? 지금 봐도 됩니다.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원칙대로 자신의 로직대로 바닥일 거야. 꼭질 거야. 이제는 사야 된다. 이거 아니면 찬스가 없다. 그런 생각 말고 오늘 아니면 내일 사면 되고 내일 아니면 모레 사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오늘 아니면 절대로 못 사. 안 돼. 이런 거 없다 이거죠. 보고 있다가 느긋하게 보고 있다가 구름 위로 고개를 내면은 물론 후회는 되지. 내가 여기서 살라니까 옛날에 내가 46,500원도 받는데 46,500원도 받는데 내가 지금 한 62,000원에 살라니까 빼골 아프죠. 46,000원에 사서면 내가 지금 얼마나 벌었는데 되겠습니다만 뭐 62,000원에 사가지고 옛날에 이런 85,000원도 가면 될 거 아니에요. 85,000원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간단한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공상적 일목균형의 이론에 따른다면 구름 팽팽한 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확인하고
사고 나서 그때부터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구름 밑에서 헤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적이다라는 거죠. 그죠? 여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종목이 기아차, 현대차였죠. 그죠? 그죠? 기아차, 현대차 쳐다보지도 말라 했는데 요새 와서는 다시 바뀌죠. 그죠? 기준선 넘겼네. 그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말랍니다만은 기준선 넘겼네. 후행스팬 넘겼네. 이제는 매수 좀 해봐도 괜찮겠네. 어떤 매수요? 타진 매수. 그동안에 원가 높을 때에 비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소위 말해서 가격 메리트도 있고 이때가 바닥인지 우리 몰라. 그러면 지금부터 구름 받고 나오면 더욱더 매수의 기회가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테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조금씩이나마 담아둘 수 있겠죠. 그렇죠. 2차 전지고 그러나 삼성바이오는요. 아직도 확신이 가지 않죠. 그죠? 셀트리온 아직도 확신이 가지 않죠. 맞습니까? 아직도 확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며 또는 삼성바이오는 아직도 확신 안 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기준선 못 넘겼고 후행스피는 택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여전히 확신 안 가니까 그냥 보고 있죠. 예, SK텔레콤 네, 알겠습니다. 보죠 뭐. 그 다음에 자 카카오 이야기 나온 게 맞아죠. 삼성 SDI는요 마찬가지죠. 그죠? 2사 전제 관련주 아직도 LG화학도 LG화학은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관심 가져볼까, 조금 넣어볼까, 조금 담아볼까 하는 정도. 그죠? 정찰병 보려는 정도. 포스코 케미칼은 간당간당하죠, 그죠? 뭐 샀으면 조금 이거 아직은 이거 정찰병이죠. 구행수편 여기 있으니까. SK텔레콤 여기다 바로 칠까요? SK텔레콤 이거네. 아이고 SK텔레콤입니다. KT 한번 볼까요? 이 KT입니다. 그 다음에 KTNG 왜 이걸 말씀드리자니까 KTNG 한때 좋았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KTNG 사라 그랬잖아요. 배당받는다고. 근데 이미 연말은 지났으니 더 이상 KTNG에 대한 매력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서 완전히 하락세 와중에 반등하는 게 KTNG입니다. KT는요. 마찬가지. 얘도 나름대로 배당의 기대감도 있었는데 연말 끝나고 나서니까 더 이상 배당 기대감도 없으니까 별 볼이 없어. 그렇죠. SK텔레콤 똑같은 그림이죠. SK텔레콤 더더구나 하락하다가 반등하면서 구름 위로 올라가지도 못했네. 그러니까 SK텔레콤 이런 상황일 때 제가 만약에 예전에 이게 뭔가요? 카카오입니다. 그렇죠. 이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제가 이런 상황일 때 누가 카카오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그냥 쳐다보지도 말라 길게 썼으니 간단하게 쓰죠. 외면하죠. 쳐다보지도 말라. 외면하라. 그죠? 쳐다보지도 말라. 이때. 그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 실제로 했고요. 카카오의 이때 이 시절에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SK텔레콤 이때가 카카오의 그 당시 그림하고 똑같네? 네? 이 그림이나 이 상황이나 카카오의 요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카카오에 이때 우리 이상희 의원님 말 기억하시는 대로 제가 여기서 이럴 때 카카오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요 우리 그냥 쳐다보지도 맙시다. 그냥 폼으로 종목 볼 때 한번 요새 카카오 어떻게 되고 있나 오늘 더 빠졌네를 보기 위해서 한번 쓱 보는 거지. 이거 뭐 관심 주로서 살라고 보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SK텔레콤도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는 SK텔레콤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폼으로 보고 있는 거죠. 관심도 없고요. 살까요? 아니요. 하다못해 뭐 기준선 안 해도 돼. 일목균형표 안 해도 돼. RSI로도 살란다. 나 RSI 가지고 나도 단타라도 해볼란다. 라도 아직은 매수 신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매일 52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매일 빠지겠네요. 이게 바닥인가요? 모르죠. 그죠? 바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닥인지 아닌지 언제 합니까? 지나고 나서 내 그때 바닥에 갔더라. 지나고 나면 해답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수능 볼 때 3번 문제 내가 2번 갔더라. 그죠? 그럼 답은 1번 써놓고 해답 뭡니까? 답안지 내고 나서 교과서 보니까 내가 2번 쓰고 싶었던데 지나고 나면 압니다만 그때는 모르죠. 그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SK텔레콤이 매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35,700원은 오늘 기록한 35,700원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모릅니다. 언제 합니까? 지가 돌아서 가지고 꾸역꾸역 돌아서서 하다못해 RSI가 바닥이라서 매수신호 나타낼 때 좀 더 확실하기로는 기준선으로 대가리 낼 때 좀 더 확실하기로는 구름 위로 고기를 낼 때 옛날에 그 질문할 때 35,700원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SK텔레콤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아니요. 그렇군요. RSI로 대신에 자, 이게 여기 우리의 또 RSI의 단점이 또 바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어떻게 됩니까? 매도, 요거는요, 사고요, 요거는요, 매도죠. 그죠? 여기는요, 사고요, 다시 매도고,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자, 여기서 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매도하고요. 그죠? 맞습니까? 다시 여기서 또 사고, 다시 또 여기서 이쯤에서 또 팔고, 내가 팔아라, 사라, 다시 팔아라, 사라, 팔아라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RSI 30선을 갔다가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라, 사라, 팔아라, 사라, 팔아라. 아직까지 매도한 다음에 아직까지 사라 신호가 지금 이상이냐면 요거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 매수 신호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잘못하면 샀더라도 또 내려가면 어찌 됩니까? 아직 우리 여기인데 나중에 이 시점에서 매수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1번 현재 여기 있습니다만 2번 기호가 왔을 때 사더라도 다시 3번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또 밀리면 그때 어찌 되느냐?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매수 신호 나타난 다음에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는 듯하게 밀렸는데 팔아가 신호가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안 팔고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기서 샀는데 줄 건 길게 샀는데 48,500원에 샀는데 그죠? 샀는데 지금 얼마야? 45,000원이니까 터졌죠. 그죠? 손실. 그러니까 RSI가 빠른 건 좋은데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파는 건 좋은데 이처럼
잘못하면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휩소라 그럽니다. 그죠? 휩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RSI가 만능은 아니다. 그래서 만능 아니잖아요. 이런 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싫어가지고 기준선 매매하려고 그러면은 뒷북 친다 그러고 늦다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빠르면서 안 틀리는 거 없습니까?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빠르면서 안정적인 게 있습니까? 없어요. 빠른 놈은 불안정하고 안정적인 놈은 늦고요. 그걸 갖다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인데 이상현님 말씀하신 대로 나 RSI를 보고 거래하려한다. 오케이, no problem. 대신에 RSI가 30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사더라도 잘못하면은 손실을 보더라도 또 던져야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종목 이야기들 한번 쭉 보죠. 나머지 어디까지 봤죠? LG화학, 삼성전 별거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JYP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 팔아놓고, 그죠? 잘했잖아요. 길러가지고 잘했네, 그죠? 기준수 밑에서 팔아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는요, 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기준선 위니가 계속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지? YG는요, 뭐 기준선 위니가 계속 보이고, SM은요, 얘는 뭡니까? 샀다가 팔았다가 해야 되네, 그죠? 그 다음에 2차전지 말고 그 아모레지 같은 호텔신라 같은 거, 아모레지 오늘 빠졌습니다만 나쁘지 않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간당간당하지만 아직도 견딜만하고, LG생활건강도 견딜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그냥 기준선 매매, 기준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냥 느긋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 테슬라 하나만 볼까요? 테슬라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은, RSI로 본다면 이쪽은 살만하죠, 그죠? RSI로 본다면 살만합니다만은, 일목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적극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내내 제가 여기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 생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짜릿하게 바닥에서 사고 짜릿하게 꼭지에서 팔 생각은 아예 전 애시당초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산 가격이 바닥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이런 그림도, 그림을 못 그리겠어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종종 그리는 그림 중 이런 그림도 그린 적이 있었죠. 이 사람이야. 그죠? 우리는 내가 발바닥에서 사가지고,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 틀 꼭대기에서 파느냐? 아니죠. 어디 삽니까? 무릎에서 사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대가리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어깨가 되면은 여기서 매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꼭질 거예요. 여기가 꼭질 거야가 아니고, 주가 항상 상승할 때 내버려 뒀다가 상승 꼭지를 만들고 머리카락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어깨 순간에 매도합니다. 그렇죠. 어깨 이제 어지 않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때가 매도 타임인 거야. 그렇죠. 바닥에 이제 어지 않아. 바닥이 아니고 기준선 위로 올라오고 구름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가 무릎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무릎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아라. 격언이 발바닥에서 사가지고 머리 꼭대기에서 판다는 게 아니고, 무릎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아도 이만큼의 수익이 나니까 배에 부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지금이 바닥이겠다, 지금이 꼭지겠다라는 생각은 나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일을 갖다가 아는 것처럼 떠드는 거는 그건 사기죠. 그렇죠. 지가 모르는데 안다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까지 갈 거다, 이것도 사기고, 얼마가 바닥입니다, 이것도 사기죠. 그것보다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저기 비 올지 아닌지 어찌합니까? 모르잖아요. 하늘 보니까 먹구름이 꽉 꼈네. 아, 비가 무조건 온다가 아니고 비가 올 확률이 높네. 기상 강우 확률, 그죠? 뭐 80%, 90%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먹구름 낀지 아닌지 어쩌노. 우리는 일기예보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먹구름 낀 거 아는 것처럼 차트에서는 구름 위인지 아래인지 쳐다보면 구름 위구나 상승세, 구름 아래쪽이 하락세를 알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미국의 CPI가 이때까지는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그 CPI도 이미 발표됐고요. 미국의 CPI는 지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9.1%씩 했잖아요. 그죠? 9%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5%야. 그러니까 CPI는 확실하게 전에 비해서 물가지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도 점점 안정되고 있으니 결국은 미국의 금융 긴축 정책도 끝이 보이고, 그러면 시장을 압박하고 있던 금융 긴축 정책, 중앙은행의 자산 축소 등등도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을 거고, 미국의 금융 긴축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달러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그래서 달러도 원화 환율도 올라가고 난리를 치던 이런 모습도 이제는 작년 이야기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시간만 있으면 기다리기만 한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고 조금씩 시장은 위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차트를 봐가면서 제가 여러분들 내내 일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렵지도 않죠. 기준선 위로 올라온 놈들, 구름 위로 올라온 놈들 골라잡아서 근데 뭐 아모레지 같은 거. 이 아모레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마스크 벗게 될지 아닐지, 그리고 중국에 그 화장품이 잘 팔리지 않을지 우리가 미리 알아갈 수 있던 건 아닙니다만은 이쯤 되면 이게 그동안에 반영이 돼가지고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으면은 우리는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 좀 사고 여기서 좀 샀으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내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큰 시장의 흐름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 여러분들 나름대로 종목을 찾아보시라.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로버트가 난리다던데. 로버티즈 한번 볼까요? 로버트 관련 주스. 로버티즈. 살만한가요? 로버트 이야기합니다. 뭐 조금 관심을 가질 정도 이거죠. 맞습니까? 또 로버스타. 이거는 이제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살만하네. 예를 들어 본다면, 꼭 로버트 관련 종목을 사라는 이야기 아니고,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고른다면, 뭐든 간에 종목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 구름 위로 머리 낸 놈들,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종목들 골라서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기아차. 이제 조금 사볼까 하는 정도. 아직은 오류는 아니고 적극적인 매수가 아닙니다만은 적게 사볼까 하는 정도. 그래서 구름이 얇으니까 옛날 이때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런 정도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SK텔레콤 그냥 계속 한 번씩 볼게요. 저도 심심하면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손이 잘 안 나가고 있죠. 그죠? 자, 할 이야기 다 설명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또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한 사이에 주말이네, 그죠? 뭐 내내 말씀드립니다만은 주말에는 시장에 대한 생각은 있고요, 그죠? 시장에 대한 생각은 있고요. 그냥 편안하게 하루를 지내시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 날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